예, 지난주에 이어서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박형준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더운데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예, 정말 더웠습니다. 예, 샹그릴라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싱가포르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 직후 발표된 언론 보도를 보면 한미일이 북한 핵 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고 이 사안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데 견해를 같이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 정보 공유의 중요성 좋은 말이지. 그런데 이 말과 함께 지금 가장 얘기가 되는 게 MD거든요. 이게 연동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 미사일 방어 체제라고 하는 미국의 MD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일단 개념을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미사일 방어 체제는요. 레이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지난 30년간 미국이 이제 소련과의 핵 대립 구도 속에서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떤 힘의 균형 관계가 팽팽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 쪽으로 오는 미사일은 다 떨어뜨리고 자기네 미사일은 적국에 도달하게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그 힘의 균형을 갖다 무너뜨리겠다라고 하는 게 전략인데요. 지금은 많이 잊혀졌지만 레이건 시대 때 스타워즈 전쟁 시나리오라고 해가지고 인공위성에서 레이저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겠다는 이런 게 시뮬레이션이 많이 되고 비주얼화 돼가지고 방송에 많이 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로 쭉 30년간 이어져 온 그런 방위 계획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방위 계획 굉장히 들으면 이게 가능할까 싶기는 한데 이게 사실 지난주부터 계속 이슈가 된 또 멘트가 미 합참 의장으로부터 나온 건데요. 그런 MD의 핵심 체제인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구매하도록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MD 체제의 일환인 것 같은데 이 사드 포대가 또 뭐길래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언론에서 많이 반영이 됐죠? 예, 사드 체계라고 하는 거는 MD 체계의 일부인데요. MD 체계에 이제 미사일이 날아올 때 말하자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들어와서 멀리 가야 되니까. 멀리 가야 되니까 인공위성 띄울 때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궤도를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고도를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궤도에 따라서 여러 단계로 요격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높은 고도 그러니까 대기권 밖에서부터 지상 50km, 40km 정도까지 되는 이 높이에 관련된 미사일 요격 체계로서요. 보통 고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하 40km 이하는 이제 저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라고 해가지고 보통 이제 패트리어트 미사일 이런 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그게 저고도를 담당하는 거고요. 그 이상의 고도에서 이제 미사일을 요격할 때 이제 사드 체계라고 하는 그런 단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 배치한다고 하는 것과 사드의 목표하는 미사일의 궤도라는 게 약간 상충된다는 인상을 받는데 만약에 이제 북한에서 날아온다라고 치면 그렇게 높이 날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한국에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제 북한 미사일에 대비한다 그랬을 때 이 미사일 체계는 별로 소용이 없는 게요. 북한이 왜 일부러 높은 고도에 올라갔다가 그런 수고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장사정포 버방 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거리가 이제 500에서 700km 되는 미사일 체계면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한테 주로 위협이 되는 건 사실 미사일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의 심장부는 이제 서울 수도권에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우리나라 휴전선 일대에서 포대 사격을 하면 수도권까지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하는 게 굳이 필요 없는데 그것도 높은 고도를 미사일을 요격하는 고고도 미사일 요격 체계를 우리나라에 갖출 필요가 전혀 없는데 이걸 우리나라에 미군이 이제 배치한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에 인수토록 하겠다라고 하는 게 계획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드 포대를 한국에 배치한다라는 개념은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게 아니라 미국을 방어하는 셈인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나 미국을 방어하는데 그 일부로서 전진기지로서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부대들을 이제 사용하겠다. 이런 계획으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생각은 일단 알겠네요. 그런데 한국은 이거에 대한 답변이 국방부에서 대변인의 멘트는 사드 포대 한국 배치 계획 없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미국 MD 체제에 편입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대한 방어에 방점을 둔 체제가 아니라 미국 방어하는 MD에 계속 편입된다라는 논란이 이는 그 배경 같은 거는 결국 미국의 속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의도라고 해야 되나요? 이 계획에, 그러니까 MD 계획의 어떤 그 저변에 깔린 의도는 뭐 미국의 이해 중심으로 뭐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아하. 특히 이제 그 군사적인 어떤 의미를 이제 부여해가지고 MD 체계가 반드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그리고 이제 나토 유럽의 나토 국가들까지 다 이 체제에 편입돼야 된다고 하는데요. 근데 실제로 군사적으로 지금 이 MD 체계는 완성된 체계가 아니고요. 아직 실험 중에 있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것도 이제 어느 수준이냐면 예. 이미 그러니까 미리 이제 계획된 궤도에 이제 미사일을 쏴가지고 알고 있는 궤도에 지금 이제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서 이제 떨어뜨린 실험을 계속 해왔는데 네. 지금까지 30년 동안 해왔는데 겨우 50%의 요격 확률 정도밖에 안 되는 실험 체계인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우리나라, 일본, 뭐 유럽의 그 나토 국가들이 다 이걸 이제 구매토록 하는 이러한 지금까지 알려진 것을 좀 예를 들자면요. 지난 30년간 약 150조 원이 이 계획에 투입됐다고 합니다. 미국의 경우. 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요. 네. 앞으로도 이제 그 150조 원 이상이 더 이 그 미사일 체계를 완성하는 데 들어가는데 최근에 이제 2008년 그 글로벌 그 금융위기 이후에 네. 그 미국 정부도 이제 부채 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정부는 향후 10년간 한 1조 달러, 한 1,000조 원 되는 그 국방 예산을 줄이기로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지금까지 계획된 거에 따라서 돈은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런데 누가 낼까? 예, 그렇죠. 국방 예산은 이제 한정돼 있고. 예, 한정돼 있기 때문에 누군가 이 돈을 대신 내줘야 되는 그 주체가 필요한데 이게 이제 일본, 한국이 이제 주요 구매 대상 국가로 떠오르는 거고요. 나토 국가들도 그 하나죠. 그 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국방부에서 계획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일단 만약에 미국으로 미사일이 날아간다고 쳤을 때 그것을 일단 표적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궤도가 어쩐다. 날아가야 되는 걸 파악해야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이 제일 가까우니까 탐지가 제일 좀 유리한 측면은 있긴 있겠어요. 뭐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이제 뭐 이지스-3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굳이 이제 그 육지에 기지에 그걸 설치하지 않더라도 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인공위성 정찰기 이지스-3 해가지고 다 감시 체계를 갖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포대를 설치한다라고 하는 건 뭐 정찰의 의미보다는 실질적으로 기지를 운영하는데 그거를 우리나라 정부에게 구매토록 한다라고 하는 의도가 굉장히 뚜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MD 체제가 한미일이 같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정보를 공유해야 된다라는 전제는 솔직히 이해가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부는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한미일 정보 공유, 군사 정보 공유가 얘기가 되는 셈인데 지금 정보 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라는 얘기가 그런데 이렇게 확인도 되는 와중에 우리 정부의 그 입장은 MD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좀 설득력이 없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이제 북한이 그 북한 미사일과 북한 핵이 MD 체계의 주요 목적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미국이 실제적으로 이 계획하에 이제 적국으로 놓는 거는 뭐 아시겠지만 중국이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도 전통적으로 계속 그 주요 대상국이죠. 근데 그 구체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언급하지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큰 싸움 나죠. 네, 그런 그 외교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만만한 대상이 이제 북한을 갖다가 주요 그 대상국으로 놓고서 계속해서 이 계획을 추진하는 어떤 구실로 삼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이 마침 욕먹어도 그렇게 뭐 지구상에서 그걸 반격해 줄 사람도 없고 하니까 북한을 약간 일종의 명분 삼아서 중국과 러시아를 어떻게 견제하는 게 MD이고 그것을 미국은 열심히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도 최대한 이끌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면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깝깝해지는 게 우리 정부의 이제 대북 정책이 깝깝해지죠. 왜냐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굳이 북한 핵 문제를 빨리 해결할 이유가 없죠. 굉장히 좋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계속 구실삼아
삼아서 네. 자기네들이 실리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데 적국으로서 놓고 위협 대상으로 놓고 자기네들 군사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북한 문제를 해결해 가지고 외교적으로 뭐 이제 대화 그러니까 육자회담 회복하고 그 북한을 갖다가 뭐 정상 국가로 취급해야 될 급한 이유가 없는 거죠. 만약에 북한이 착하게 나오면 MD 추진이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동력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아하.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핵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북한하고의 대화라든지 경제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원칙을 세우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이제 실질적으로 관계 개선이 요원해진다라고 하는 아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북한하고 일본하고 그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그 관계 개선을 그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겉으로는 굉장히 그 군사적으로 이 갈등이 이제 고조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물밑에서는 이렇게 실리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실리 안 취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죠. 일본만 추구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제 북한 문제라고 하는 게 이제 주변 국가들이 다 윈윈하는 체계인데 한국 정부만 빼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갈등을 외교적으로 그 군사적으로 고조하면서 동시에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는 실리를 취하고 동시에 자국에서 정부가 이제 어떤 그 국민들의 지지를 갖다 높이는 어떤 방편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면 작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데 한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남북 경협이라든지 대화를 지금 못하고 있고 이산가족 그 만남도 잘 추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 문제가 해결한 이후에 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원칙이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발목이 잡힌 우리 정부의 외교가 왜 이러고 있는지 갑자기 답답해지는데 그러면 지금 한미일 이렇게 MD 수순으로 가게 되면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뭐 중국과 러시아도 사실 우리를 굉장히 좀 흘깃흘깃 볼 거 아닙니까? 아, 쟤네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면서 우리를 견제하려고 한다. 우리는 얻는 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MD 추진에 그 같이 발을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중국하고의 관계에 특히 초점을 맞춰가지고 적극적으로 MD 편입을 갖다가 하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냥 군사적으로 어떤 그 협조 공조 체계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MD 체계 공식적으로 편입되는 거는 공식적으로는 거부하고 KAMD라고 한국형 미사일 체제. 네. 한국형 미사일 체제를 갖다가 이제 따로 구축하고 있는데 사실상 이게 독립될 수 없는 군사적으로는 그렇기 미국과 때문에 한국이 예. 그래서 어차피 그 미사일 다 미국에서 구입해야 되고 그래서 북한 문제에 관련돼 가지고 긴장 고조되고 이러는 게 미국 입장에서 이제 무기 팔아 먹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실리를 추구할 수 있는데 예. 한국 정부는 실리를 찾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네. 그 우리 정부가 그 이명박 정부부터 계속해서 고수해 온 그 핵 문제 해결 후 뭐 대화 이것에 대해서 좀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라는 정부 방침이 결국 우리 외교 공간을 상당히 좁히고 있다. 그래서 미국 MD에 그것도 돈도 많이 드는 미국 MD에 편입되는 수순으로 가고 있다는 분석 재밌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형준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었습니다.